좋아요, 구독! 자, 그럼 저희가 챕터 1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챕터 2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보험 이야기 준비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펫보험입니다, 대표님. 혹시 펫들 키우세요? 저는 없어요. 펫. 없어요? 네. 펫이 없어요? 저도 키우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키웠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키우지는 않고 제 그 여동생이 유기견을 입양을 해가지고 와. 이제 키우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조금 자주 아파요. 아, 그 펫이요? 네, 펫이 자주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조금 자주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펫보험 들어야 돼? 왜? 그러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게 장난 아니에요. 네. 저도 주변에 지인들 많거든요. 맞아요. 와. 뭐 수술 한 번 하면요. 예. 몇백만 원 깨집니다. 약값도 장난 아닙니다. 네, 약값도 장난 아니고 심지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주변에도 그 이제 결혼을 했지만 비혼 뭐라고 하죠? 자녀비요. 자녀를 굳이 안 갖고 싶어 하시는 친구들도 제법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제 주변을 보니까 다 펫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저희가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 그냥 반려인인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얘 아프면 네. 난리 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얘한테 심지어 제가 그 친한 누나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죠. 갔어요. 근데 그 스테이크가 맛집이래요. 네. 반려동물들한테 맛집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거기 가서 이렇게 먹은 적도 있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뭐 1000만 가구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한 799만, 거의 800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펫보험 가입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또 한 통계 자료로 봤을 때는 네. 그 사람 유모차보다 강아지 유모차 판매량이 더 높대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네. 왜 가입자 수는 이렇게 적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준으로 저는 딱 그 마지막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셔서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딱 항상 보면은 그 종이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너무 두꺼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진짜 주는지도 의심스럽고. 예, 그래서 뭐 800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거의 11만 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펫보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펫보험을 제가 이제 비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펫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가 아니죠. 펫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무조건 가입받고 싶다라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네, 2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10살 때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최대한 20세까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또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대인 청년과 80대인 어르신이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누가 더 비싸게 받아야 될까요? 어르신이 당연히 당연하죠. 네. 병원을 자주 가시게 되니까. 그래서 10살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최대 뭐 한 60만 원대까지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비싼 거를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수술비, 입원비, 연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 실비보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펫보험이 거의 실비보험이랑 조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통원 하는 거, 그다음에 수술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적어놨어요? 네, 제가 좀 적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네. 혜택이 엄청 크다라고는 조금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네.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을까요, 대표님?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보면 저는 사실 제가 그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네. 네, 네, 자주 저는 아프세요? 자주 아프지는 않고요. 잘 다칩니다. 잘. 네, 저는 이제 병으로 병원을 가는 것보다 운동하다가 다쳐서 병원 가는 상해. 경우가 맞아. 맞아요.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네. 끊어져서 수술 한 번 했고요. 그래요. 왼쪽 무릎도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 한 번 했고요. 왼쪽 어깨도 끊어져서 수술 한 번 했습니다. 조심 좀 하세요. 네. 전 굉장히 조심해서 운동을 한다고 치지만 뭐 축구, 농구, 스노우보드 알겠어요. 별의별 걸로 네. 다 다치는데 그러니까 펫도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죠. 예를 들면 원래 아프게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굉장히 활달한 저희 집도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 키우는 부모들은 항상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언제 어떤 일이 맞아요.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본인의 펫의 성향을 잘 보시면 될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얘가 너무 까분다. 그러면 관절 수술이나 이런 수술할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아니면
계속 골골골대는 애들이 사실은 있어요. 조금 아픈 애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저는 그래도 가입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사실 키우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언제가 제일 미안해라고 물어볼 때 그 펫을 키우시는 분들이 어찌됐건 젊으신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얘가 아픈데 다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돈 생각할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펫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펫보험 체크리스트를 하나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거 캡처하십시오. 우선은 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거고요. 갱신형이어서 사실은 보험료는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기존에 아팠던 거 제가 조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유리한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얘기는 다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시면 못 받아요. 근데 4번 보시면요. 요건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약을 가입을 하면요. 내 반려동물이 남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공격적인 애들 있죠. 지나가다 막 물거나. 무서워요. 네. 그러면 이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미안하거든요. 그쵸. 근데 상대방들이 만약에 진짜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병원비도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돈으로 줘야 되죠? 그러네요죠. 근데 이 특약이 있으면요.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저 5번째입니다. 발치,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 중성화, 그죠? 성대 제거 이제 많이 짓는다고. 많이, 아파트 키우시는 분들은 또 저거 의외로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 보험이랑 똑같아요. 선택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그렇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성형수술 같은 거네요. 맞아요. 선택사항은. 네, 성형수술 된다고 하면 저도 싹 받고 싶거든요. 이미 안 잘생기셨어요. 안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쉽게. 그러면은 네. 그 특약 보장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음. 저희가 뭐 사람에게 그 입히는 상해에 관해서도 뉴스 네. 보도도 얼마 전에 많이 됐었고 네네네. 내 펫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음. 그 보장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또 표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말로 하면 이제 기억을 다 잘 못 하시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조금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한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다한 보험은 별로 사실은 안 좋아하는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펫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하루에 한 번 산책 대부분 시키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산책 시킬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기 배상 책임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한 사고당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물렸어요? 병원비 치료 나왔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은 어찌됐건 보상을 해주고요. 또 이제 본의 아니게 뭐 예를 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한번 해볼까요? 직접적으로 물지는 않았어요. 놀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져서요. 수술을 크게 했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 반려동물의 주인이 개인적인 돈으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상이 사실은 다 돼요. 그러면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아픈 것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가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험료도 얼마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펫보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들어가 있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없으신 분들도 그래 우리 강아지가 화이팅이 넘쳐 이러신 분들은 꼭 저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펫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거든요. 맞아요. 내 아이가 아픈 것도 우려가 되지만 누군가에게 조금 상해를 입히면 어떨까 그런 좀 우려감들도 있는데 우선은 제가 앞서서도 이제 대표님께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나이 제한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나이 2개월.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심플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처럼? 사람이랑 똑같이 강아지들은 곱하기 6 하나요? 나이에? 저도 그거는 한 6에서 7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나이로 10살이다 그러면 60대에서 7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을 갈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은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관절을 오래 썼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관절 수술 많이 합니다. 근데 관절 수술이 돈이 많이 들어요. 사람도 많이 들어가지만 강아지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살 이후에도 가입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너무 피해가 많겠죠. 그러면 이 보험료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나이 제한을 조금 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달부터 10년, 10살까지. 10살까지 네. 된다라고 했잖아요. 뭐 언제가 가장 적당하냐라는 게 사실 고민되실 그것도 거예요. 고민돼요. 제가 보니까 한 살 이후에 하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네, 왜냐면 전에 하면 안 되나요? 처음에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건강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경우도 네, 있고요. 아. 건강한데 얌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과 사실 다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잠깐 뭐 장례비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 살 이후에 이 친구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은 우리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펫보험도 다른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뭐 할인 혜택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의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뭐 받는 방법들도 조금 많고요. 좀 특이한 항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인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그래도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할인은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꼭 진행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요즘에는 굳이 그게 아니어도 병원 가면요 항상 물어봐요. 등록번호 하셨어요?라고 꼭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5% 정도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사실은 그 뭐 제가 볼 때는 뭐 할인 더 받는다 이거보다는 이거 안 돼요라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건 조금 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뭐 미용 관련된 거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외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온 것들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수의사님들도 자격이 있냐 없냐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의료 번호라고 나오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보험사에다가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으니까 꼭 의료 번호가 있는 자격 있는 수의사님한테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제가 아까 1살 정도 얘기했는데 태어날 때 이미 아픈 친구들 있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선천적으로 뭐가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보상을 못 받아요.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아예 거예요?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과 치료에서도 보면 발치 이런 거 앞에서 제가 안 된다라고 네, 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 정기 검진. 그다음에 뭐 이 친구들도 사실은 이제 불임 관련된 것들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도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그 요즘에는요 그 반려동물들도 상담 많이 해요. 얘도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아서 그렇죠. 요즘에 나한테 너무 짜증을 내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맞아요, 상담받고 맞아요. 하는데요. 요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장이나 뭐 딴 데서 이제 또 훈련들 많이 받잖아요. 요거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뭐 산책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은 정말 많거든요. 그게 또 알바로 알바로도 유명합니다. 정말 많이 하고요. 네. 베이비시터처럼 그 펫 우리도 시터들. 있어요. 네. 우리도 있긴 한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못 시켜주니까 이제 대신 시켜달라고 하는데 요것도 안 안 됩니다.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그냥 사람들 기준으로 실비보험과 가장 비슷한 게 펫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